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한국 옥죄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맞대응하면서 한일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네, 문제는 한일 무역 전쟁의 불똥이 우리 농업에까지 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비합리적인 이유를 들며 국산 농식품 규제에 나설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농업계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최근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일에 공포해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 혜택을 받는 27개국 중 특정 국가를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7월 초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 옥죄기에 한 발 더 나선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수출하던 일본 기업은 3년마다 한 번씩 일반 포괄 심사를 받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 있는 전 품목에 대해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맞대응에 나서며 국내 산업별 파급 효과 분석과 함께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의 조치가 국내 농업 분야엔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전략물자 1,200여 개 품목 중 식품 등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이 취한 조치는 우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식품하고 목재는 제외한다고 발표를 했고 전략 물자에 우리 농산물과 관련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품목 안에 우리가 수입하는 그런 농기계라든지 종자 같은 게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장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서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일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농업 분야로까지 제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대일 농식품 수출액은 13억 2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조 5천억 원 상당입니다. 물량으로 살펴보면 대일 농식품 수출 물량은 총 77만 1,400톤,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량의 18.4%에 달합니다. 파프리카는 수출 물량 중 99.5%, 토마토는 66.1%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고 농기계와 종자 역시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아 농가들의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산물 안전성을 명분으로 한 비관세 장벽으로 국산 농식품 수출 규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데다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안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본의 농산물 수입 규제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대일 농식품 수출 점검회의 등을 열고 대일 농식품 수출 대책과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또 전남과 경북 등 각 지자체도 수출 규제 대응 협의회 등을 발족하며 농업을 포함한 산업별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인경 기자, 먼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백색 국가란 수출심사 우대국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일본의 우방국인 나라들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소재 등 민감한 물품들을 수출할 때 별도의 허가 신청 없이도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한다는 건 민간 품목을 수출할 때 보다 꼼꼼히 따져보고 허가를 내주겠다는 뜻으로 여차하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7개국인데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백색 국가였습니다. 네,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간 품목을 수출할 때 기존에는 어떠한 절차 없이 바로 수출을 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규제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본의 이런 조치가 우리 농업계에 당장 피해를 줄 수 있을까요?
당장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백색 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된 전략 물자는 1,194개인데요. 이 가운데 농업 관련 품목은 비료가 유일합니다. 비료 가운데서도 질산염 등 4개 품목이 있는데 이들 품목은 전체 요소 수입량 가운데 1% 남짓에 불과하고 또 대체제도 있어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비료업계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이 농기계와 종자, 농약 등의 수출에 규제를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기계는 지난해 4분기 수입액의 절반 가까이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고 또 국산 농기계도 일본산 부품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종자는 전체 수입액 가운데 10% 정도가, 또 농약은 전체 원재 시장의 20에서 30% 정도가 일본산이라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의 직접 규제도 문제지만 농업계에서는 간접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농업계의 걱정이 바로 이 간접 규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일본은 한국 채소류 수출이 급증하자 식물 검역소 인원 부족을 이유로 하루 검역 건수의 한도를 설정해서 수입 물량을 조절했습니다. 또 잔류농약 검출을 이유로 신선 농산물의 검역 방식을 현재의 샘플 조사가 아니라 전수 조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들이 검역 지연으로 납기를 제때 맞추지 못하거나 또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재 결과 현장의 파프리카와 토마토, 또 백합, 유자 농가들은 수출 물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일 수출길이 막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농업계를 위해서 농식품부와 지자체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장 직접적인 변화나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NH무역, 한국인삼공사 등 업계 관계자들과 대일 농식품 수출 점검회의를 연대 이어 일본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도 도별 또 시군별 회의를 열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수출 물량이 많은 파프리카나 김치, 인삼, 토마토 등의 경우 대일 수출길이 막힐 경우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고 또 비료와 농기계, 종자, 농약 등은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체 기술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 농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영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며 1,174억 원의 농업농촌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은 재해재난 대비와 미세먼지 저감 지원 등 농업농촌계 6개 사업에 투입됩니다. 자세한 내용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농업 농촌 분야 6개 사업에 투입된 1,174억 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재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영농 기반 확충 사업으로 총 99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개보수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이 500억 원 증액됐고 상습 가뭄 지역 55개 지구에 저수지, 용 배수로 등을 보강하는 등 농촌 용수 개발 사업에 300억 원이 추가 편성된 겁니다. 또 상습 침수 피해 농경지 110개 지구에 배수장과 배수로 개선 사업 예산으로 19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 분뇨에서 주로 발생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에 11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악취나 수질 오염은 물론 미세먼지 유발 물질로 알려진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축산 농가의 가축 분뇨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 최근 농산물 가격의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예산 69억 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생산량 급증과 소비 감소로 인해 가격이 하락한 양파와 마늘, 아로니아를 시장 격리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주력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공경에 처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에 생활 문화 공간을 갖춘 로컬 푸드 직매장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뭄이라든지 홍수, 과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큰 규모로 빈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시급한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늘이라든지 양파 이런 동계작물이 굉장히 과잉 상태에 있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격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원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와 미세먼지 등 농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시급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추경 예산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 양돈 농가가 직접 남은 음식물을 가공해 급여하는 것을 지난달 말에 금지했는데요. 관련 규정이 개정된 지 2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잔반급여가 금지된 돼지의 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양돈 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직접 가공 처리해 돼지에 급여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이로써 잔반급여가 금지된 곳은 총 63개 농가이며 돼지 마리수로는 9,200마리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전체 잔반급여 돼지 사육 마리수의 7.8%, 직접 처리 잔반급여 돼지 사육 마리수의 17.6%에 불과한 것으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5월에 입법 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잔반급여 금지 대상은 모든 직접 처리 농가 131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 급여가 다시 허용됐고 이에 따라 해당 농가 40곳이 규제를 피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잔반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전문 처리 업체로부터 계속 공급받겠다는 농가 10여 곳까지 합쳐 모두 48,800마리의 돼지가 다시 잔반을 급여받게 됐습니다. 실제 잔반급여가 금지된 돼지의 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면서 양돈 농가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잔반급여를 통한 ASF 전파 위험이 큰 가운데 실제 잔반급여가 금지된 돼지가 전체 마리수의 7.8%밖에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합니다. 전문 처리업체 수준의 장비를 갖춘 직접 처리 농가는 제외하더라도 가마솥과 같이 재래식 시설을 이용하던 잔반급여 농가들의 급여가 금지됐기 때문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 역시 앞으로 잔반 농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매주 2회씩 잔반 농가를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4일 농식품부와 환경부 그리고 각 지자체는 전국 잔반급여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 단체인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양돈 농가들은 ASF가 국내 발병할 경우 한돈 산업은 초토화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잔반급여 전면 금지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수제 맥주는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지만 대부분 수입산 몰트와 홉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문의는 수제 맥주지만 사실은 수입 맥주인 건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국산 홉을 사용한 진짜 수제 맥주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자 발화를 통해 국산 홉 재배에 성공한 박상훈 대표를 이현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한 농장. 국산 홉 재배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상훈 대표입니다. 박 대표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하다 2012년 고향으로 귀농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재배하기 어려운 작물이라고 해서 정말 어려운 작물이면 도전해서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성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홉을 재배하게 됐습니다. 홉은 주로 독일 등 유럽에서 재배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한 작물인 홉은 꽃처럼 생긴 덩굴 식물인데요. 이 작은 홉이 맥주의 맛과 향을 좌우합니다. 국내 최초로 홉 종자 발화에 성공한 박상훈 대표. 하지만 재배에 성공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외국 사이트에서 그 종자를 주문을 해서 그 씨앗을 받아서 이제 심었는데 발화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우연찮게 그 홉이 발화를 했고 외국 구근하고도 또 실험을 해봤는데 그 젊은 홉이라 그런지 너무 성장도 좋고 외국 노후된 구근에 비해서 수확량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렵게 씨앗 발화에 성공했지만 1년 만에 시들어버린 홉. 하지만 박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뿌리를 가지고 다시 홉 재배에 도전합니다.
각 지역에서 소량 재배 실험을 한 결과 홉이 가장 잘 적응한 곳은 바다를 마주한 부안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3,300제곱미터, 약 1,000평의 농장에서 제법 실한 결실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홉꽃을 압축해 만든 펠릿 생산 기술을 개발한 박 대표. 14시간 동안 저온과 고온으로 가며 숙성하는 게 비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펠릿은 유통기간이 짧은 건조 홉꽃과 달리 냉동으로 2년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향도 그대로 유지돼 맥주 맛을 일정하게 합니다. 국산 수제 맥주를 만들기 위한 박 대표의 노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맥주 보리를 재배 발화시켜 맥주의 원료인 메가 생산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홉에 대해서 그리고 메가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메가는 연간 20만 톤 이상 수입이 되고 있는데 9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홉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홉을 어렵게 성공을 하고 나서 국산 원료 100%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손수 재배한 홉과 맥주보리, 메가 생산까지 모든 기술력을 갖춘 박상훈 대표. 박 대표가 만든 국산 수제 맥주는 시음결과 A+를 받을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00% 국내산 재료로 만든 진짜 국산 맥주가 완성된 건데요. 내년 상반기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산 홉 재배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을 꿈꾸는 박상훈 대표. 홉의 활용 범위를 화장품과 의약품, 식품으로 넓히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최근 진드기 등 매개 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강원도가 비상 상황 대응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역학조사관 등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감염병 비상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고 환자 조기 발견과 조치, 후속 관리 등 통합 관리에 나섭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는 삼척에서 밭일을 하던 80살 최 모 씨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숨지는 등 17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중 6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보령시 등과 합동으로 가축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가상방역 현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보령 양돈 밀집 사육단지 내 농가에서 돼지가 폐사했을 때 매뉴얼에 따른 대응법을 현장 시연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 AI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가상훈련도 병행했습니다. 특히 훈련의 모든 과정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중계됐으며 훈련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추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영농 현장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폭염 발령 시 농업인 행동 요령과 농작물 피해 예방 대책을 중점 홍보하고 있으며 고령자와 혼자 사는 노인 등은 야외 작업이나 시설 하우스 작업을 하지 말 것,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장시간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나섰습니다. 또 폭염 피해 발생 시 농가의 빠른 경영 회복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재해 복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유명 계곡에서 여름철마다 평상이나 천막을 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포천 백운 계곡 등 도내 16개 계곡에서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결과 69개 업소에서 7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모두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계곡 무단 점용은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미신고 음식점 운영은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